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음 위에서 쿵쿵 걸어 다녀도 고기는 잘만 잡히던데 정말 소음이 문제일까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얼음 위에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정말 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그래서 그날따라 유독 입질이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음 위에서는 개미처럼 살금살금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탱크처럼 그냥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시작부터 아주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조용히 해라. 발소리도 내지 마라. 고기 다 도망간다. 아마 낚시를 처음 배우던 날부터 선배 조사님들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일 겁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가 있습니다. 단단한 고체인 얼음을 통해 소리와 진동이 물속으로 아주 잘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특히 하루 종일 꽝치고 허탈하게 돌아오는 길에는 아까 내가 너무 시끄럽게 장비를 끌었나? 옆 사람하고 너무 크게 떠들었나? 하는 자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로 옆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지치고 뛰어다니는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어김없이 손맛을 보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과연 얼음 위 정숙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철칙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미신에 불과할까요? 오늘 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음 위에서 내는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옆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소리, 라디오 소리, 심지어는 기침 소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소리들은 공기 중에서 발생해서 얼음 표면을 만나고 다시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음양학적으로 공기와 얼음과 물처럼 매질이 바뀔 때마다 소리의 에너지는 대부분 반사되거나 감소해야 합니다. 특히 공기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효율은 매우 낮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얼음 위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아주 희미하게 들리거나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때문에 고기가 도망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리,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인 고체 전도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고체 전도음이란 얼음에 직접적인 충격이나 진동을 주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의 발소리입니다. 우리가 얼음 위를 쿵쿵 하고 걸을 때 우리 발이 얼음에 가하는 충격은 얼음 전체를 미세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진동시킵니다. 얼음은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고체이기 때문에 이 진동을 거의 손실 없이 물과 맞닿은 아래쪽 표면까지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곧바로 물로 전파되어 물속 세상에 강력한 저주파 소음, 즉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북의 표면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물속에서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이 진동을 어떻게 감지할까요? 물고기에게는 우리 귀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줄, 즉 측선입니다. 이 옆줄은 물의 미세한 압력 변화나 진동을 감지하는 데 특화된 기관입니다. 물고기는 이 옆줄을 통해 물속에서 먹이의 움직임, 포식자의 접근,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즉, 물고기는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온몸으로 느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얼음 위에서 만들어내는 쿵 하는 저주파 진동은 물고기의 옆줄에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신호로 감지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부자연스러운 진동이기 때문에 물고기에게는 즉각적인 위협 신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새벽, 아무도 없는 얼음판 위에 당신이 첫 발을 내디딥니다. 쿵! 그 순간 당신의 발 바로 밑 얼음장 아래에서 평화롭게 유영하던 물고기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혹은 거대한 포식자가 바로 머리 위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공포를 느낄 겁니다. 수중 카메라로 촬영된 여러 실험 영상들을 보면 얼음 위에 사람이 걷기 시작하자마자 물고기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어종일수록 그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먹이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진동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첫 발소리 몇 번에 이미 당신의 포인트 주변은 텅 비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발소리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얼음끌이나 아이스 오거로 구멍을 뚫는 소리입니다. 특히 수동으로 얼음끌을 내리찍을 때 발생하는 쾅쾅 하는 충격음은 그야말로 물속의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강력한 충격파는 얼음을 통해 주변 수십 미터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전동 오거의 경우에도 모터가 돌아가는 고주파 소음보다는 오거의 날이 얼음을 파고들며 만들어내는 저주파 진동과 충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포인트를 찾아 자리를 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란하게 구멍을 뚫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좋은 포인트에 있던 물고기들을 전부 쫓아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비를 다루는 소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낚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거운 낚시 가방이나 아이스박스를 쿵 하고 얼음 위에 내려놓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펼치다가 탁 소리를 내며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썰매를 끌고 다닐 때 썰매날이 얼음의 요철에 부딪히며 내는 드르륵 하는 소음과 진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지만 이 모든 충격은 예외 없이 얼음을 통해 물속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금속으로 된 장비가 얼음에 부딪힐 때 나는 날카롭고 강한 충격음은 물고기들에게는 더욱 생소하고 위협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한 물속 세상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이런 소음들은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시끄러운 축제장 같은 곳에서도 고기가 잡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빙어 축제나 송어 축제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 위를 걸어 다니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확성기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기를 곧잘 낚아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소음의 종류와 패턴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축제장처럼 소음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곳에서는 물고기들이 그 소음에 어느 정도 적응하거나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특정 구역에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곳에서는 대개 주최 측에서 대량으로 고기를 방류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워낙 많아 소음에 둔감한 일부 개체들이 입질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단발성 충격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누가 책을 쾅 하고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쳐다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끄러운 시장에서는 웬만한 소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속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함이 유지되던 곳에 갑자기 쿵 하는 발소리나 장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리면 물고기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느끼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반면 축제장처럼 처음부터 소음이 배경음처럼 깔려있는 곳에서는 그 소음 자체가 하나의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조용한 곳에서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시끄러운 곳에서의 수십 번의 발걸음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음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빙어나 피라미처럼 작고 군집 생활을 하는 어종들은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송어나 붕어, 베스처럼 상대적으로 몸집이 크고 경계심이 많은 어종들은 작은 진동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평생을 양식장에서 안전하게 자란 송어보다는 야생에서 포식자의 위협을 겪으며 살아온 자연산 물고기들이 소음에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노리는 대상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얼음 위에서의 행동 수칙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민한 대물 붕어를 노리면서 얼음 위를 쿵쿵거리며 걷는 것은 사실상 나는 오늘 꽝 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얼음의 두께와 상태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갓 얼기 시작한 얇은 얼음은 진동을 훨씬 더 잘, 그리고 멀리 전달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정말 살금살금 걷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겨울이 되어 얼음이 수십 센티미터 두께로 두껍게 얼었을 때는 진동이 어느 정도 감소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얼음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경우 이 눈이 쿠션 역할을 해주어 발소리로 인한 충격을 상당히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유독 눈 온 다음 날 조과가 좋았다는 경험담들이 종종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물고기의 시야를 가려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발소리를 줄여주는 천연 소음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얼음의 상태를 보고 그날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음 위에서 아예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수들은 얼음 위에 내릴 때부터 다릅니다. 마치 닌자처럼 발소리를 죽여 걷습니다. 발 앞꿈치부터 살짝 디디며 무게중심을 부드럽게 옮기는 방식으로 걷는 것이죠. 장비를 내려놓을 때도 쿵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낚시 의자에 앉을 때조차 엉덩이를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게 살며시 앉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그날의 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이 몸에 배면 분명 조과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포인트를 선정하고 구멍을 뚫을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낚시할 본 포인트에서 바로 구멍을 뚫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낚시할 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먼저 구멍을 뚫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물고기들이 놀라 흩어졌다가 다시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계획이라면 한 번에 모든 구멍을 다 뚫어놓고 소음 발생을 끝낸 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낚시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멍 뚫는 소음에 놀란 고기들이 다시 경계심을 풀고 돌아오기까지는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더 나은 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주변 낚시꾼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흐름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뒤늦게 나타나 요란하게 썰매를 끌고 쿵쿵거리며 자리를 잡는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민폐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다소 소란스러운 분위기라면 너무 예민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불필요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낚시꾼의 기본적인 매너이자 스스로의 조과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소음을 역으로 이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주기적으로 작은 진동을 만들어 물고기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빙어 낚시에서 끝보기 채비를 살짝 흔들어 주어 반짝임과 파동으로 집어 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섬세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얼음을 툭툭 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고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진동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수의 영역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일반 낚시인들에게는 소음을 만드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아무렇게나 다녀도 잘만 잡았는데?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낚시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물고기의 활성도가 유난히 좋았을 수도 있고, 당신이 자리 잡은 곳에 우연히 먹이 활동에 정신이 팔린 개체들이 모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이 내는 소음 때문에 더 큰 대물들이 이미 자리를 피했고, 상대적으로 소음에 둔감한 작은 물고기들만 남아 입질을 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성공 경험이 소음에 영향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소음을 줄이는 것이 조과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수중 카메라가 보여주는 진실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낚시꾼이 멀리서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 없던 물고기들이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불안한 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낚시꾼이 바로 머리 위 얼음판에 멈춰 서고 쿵 하고 아이스박스를 내려놓는 순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든 물고기가 휙 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잠시 후 낚시꾼이 채비를 내려 미끼를 유혹하지만 텅 빈 화면에는 미끼만 덩그러니 흔들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음 밑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를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은 물고기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옮기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소음의 영향은 특히 첫 입질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채비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이미 경계심을 품고 흩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대담한 녀석들이 다시 돌아와 미끼 주변을 맴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미끼를 툭툭 건드려 보기만 하거나 주변만 맴돌다 가버리는 약은 입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조용히 접근해서 물고기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미끼를 안착시킨다면 훨씬 더 과감하고 시원한 첫 입질을 받아낼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날 낚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는 바로 정수께서부터 끼워지는 것입니다. 얼음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에서 소음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도 발소리를 줄여야 하고, 계류 낚시를 할 때도 물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베스 낚시를 할 때도 보트 위에서 장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유독 얼음 낚시에서만 이 소음 문제에 대해 괜찮다 혹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아마도 단단한 얼음이 우리와 물속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얼음은 소리를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폭시켜 전달하는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얼음 낚시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사람의 말소리는 거의 영향이 없다. 옆 사람과 조용히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얼음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모든 행위, 즉 걷는 것, 장비를 내려놓는 것, 구멍을 뚫는 것은 물속의 강력한 진동을 전달하여 물고기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경계심을 유발한다. 셋째, 이 영향은 조용한 곳일수록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음일수록 더욱 치명적이다. 넷째, 물고기의 종류와 얼음의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얼음 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더 이상 카더라 통신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얼음 위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옛 선배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과학적인 원리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소음이 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원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음 위에서의 발걸음 하나, 장비를 다루는 손길 하나가 물속 세상에 어떤 신호로 전달되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출조부터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얼음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당신의 낚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접근이야말로 빈손으로 돌아올 것인가, 묵직한 손맛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얼음 위 소음이 고기를 쫓아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떠드는 목소리나 라디오 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얼음을 직접 때리는 충격과 진동이었습니다. 발소리, 장비 내려놓는 소리, 구멍 뚫는 소리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물고기들이 단순히 쿵 하는 소리에 놀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낚시꾼의 접근이라는 위험 신호임을 학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죠. 이제부터 얼음 위에 서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물밑 세상에 보내는 나 여기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장비를 내려놓는 동작 하나, 의자를 놓는 소리 하나까지 조심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 바꿔도 그날의 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낚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얼음 위 소음, 이제부터 신경 쓴다 때, 그래도 난 신경 안 쓴다. 댓글로 여러분의 최종 입장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가장 흥미로운 댓글을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